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희 경제TV가 보내드리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미국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좌충우돌, 갈팡질팡입니다. 먼저 전략 비축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미국은 루이지애나하고 텍사스 땅에다가 이 지하에 엄청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때에 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이 전략 비축유를 꺼내 쓰기 전에 6억 배럴 정도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2년 10월 현재 데이터를 보면 4억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1년 사이에 2억 배럴이 줄어든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퍼내서 시장에다가 공급했기 때문인 거죠. 치솟는 기름값을 낮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은 뭐 큰 효과는 없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말에 2022년 말에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이 전략 비축유 퍼내는 것을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이 전략 비축유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하에 소금 동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하는군요. 근데 4월 1일부터 2,600만 배럴을 출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기름값을 잡겠다. 그래서 원유값이 $70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원유를 사다가 이 저장고를 채워 넣는다. 그러니까 석유 채굴업자들은 증산을 준비해라. 이렇게 바이든은 석유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증산을 독촉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뒤죽박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내걸었던 에너지 공약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는 2019년에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한 젊은 여성 지지자의 손을 잡으면서 말이죠. 이 지지자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 눈을 보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화석 연료의 시대를 끝낼 겁니다. 이렇게 유권자의 손을 잡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셰일가스 시추하는 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연방정부 땅을 빌려줘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이제 계약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랬던 바이든인데 이제는 석유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전략 비축유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만으로 부족해서 2021년 11월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게까지 비축유를 방출해라 라고, 그래서 우리도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출한 만큼은 언젠가 채워 넣어야 하니까 석유는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언제는 석유를 끝내겠다고 공언을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석유 증산하라 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산유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죠. 2022년 7월에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를 찾아가서 석유 생산을 좀 늘려달라고 일종의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오는 걸 원치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방문을 한 거예요. 사실 미국이 사우디를 그동안 상당히 홀대를 했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사우디에서 기름을 들여다가 썼는데, 근데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최대 산유국이 다시 됐고, 그래서 사우디 석유를 이제 거의 들여오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 빈살만 황태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던 카시오기 기자를 암살을 했는데, 빈살만 황태자가 그 배후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 빈살만을 가리켜서 퍼라이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말 뜻으로는 허접한 인간 정도? 일종의 욕설 같은 것이죠. 바이든이 빈살만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빈살만이 바이든을 반길 리가 있겠어요? 제발 좀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눈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살만을 찾아가서는 제발 석유 생산을 늘려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빈살만은 답변을 제대로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했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이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석유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이 사우디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석유 증산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 제재를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석유 금수도 이 제재 항목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재를 풀어줄 테니까 석유 생산을 늘려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참고로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바이든의 이 같은 행보, 이것은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배럴당 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이 원유 가격이, 이것은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2021년이 되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국제 유가는 12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고유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이 급선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석유와 가스 생산의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공언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참 민망한 일인 겁니다. 아마도 석유 시장의 흐름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광경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를 끝내겠다는 공약은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화석 연료를 다 대체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가스 발전, 석탄 발전소 이런 거 다 문을 닫아도 되는 거죠. 자동차도 다 전기차로 바꾸면 되는 거죠. 냉난방도 전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기 생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세상을 꿈꿔왔는데, 그래서 화석 연료를 끝내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겁니다. 2021년 현재 미국인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2%에 불과합니다.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게 79%인 거예요. 화석 연료가. 자,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8배나 더 많은 풍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석 연료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온 천지를 다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미국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서 기후재난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명제를 저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려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만한 나라들만 추려본다면 어떠냐? 중국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15%예요. 일본은 10%, 우리나라는 3%입니다. 자, 인도는 어떨까요?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떨까요? 1%도 안 될 겁니다. 이 나라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습니까? 저는 뭐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가 늘거나 이 화석 연료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을 늘려달라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그리고 기왕 증산을 할 거면 미국 국내에 실력 좋은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원체로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뭐 이런 나라들에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인 거죠.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바이든의 혼란스러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